안녕하세요. 코즈부 투나잇 진행을 맡은 조수빈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간밤 미증시가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우리 양시장도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어제는 코스닥 홀로 무너지더니 오늘은 거래소까지 같이 무너지면서 고민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코즈부 투나잇과 함께하면서 내일장은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부터 강하게 오를 히든 종목 시간, 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종목 상담 코너. 여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가 앞으로 봐야 할 섹터와 종목들까지 하나하나씩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또 노란톡방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주저하지 말고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02-6007-8335번으로 전화 주시면 빠른 종목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또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셔서 참여 코드 0721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고민 중인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요, 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벌써 중간 수요일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수요일 코즈부 투나잇도 힘차게 시작해 볼 건데요.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네, 저희 항상 수요일 저녁을 책임지는 최인성 전문가님 오늘도 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오늘 옷에 봄이 왔어요. 벚꽃이 또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벚꽃은 약간 저 아닌가요? 네, 눈으로 지금 너무 욕을 하셔가지고, 네, 여러분 빠르게 장 마감 시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반도체 힘이 너무 약했어요. 어제는 삼성전자가 힘이 강했는데 오늘은 삼성전자도 힘이 약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 끌어내렸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마감 지수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706선에 마감했고요. 코스닥 오늘 874선까지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었고, 마지막에는 87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 포인트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수급은 외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 매도세가 보인 게 특징이었는데요. 코스피 오늘 기관홀로 6천억 원가량 물량을 팔아냈습니다. 네, 다음 코스닥도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외인과 기관이 팔자세를 보였는데 특히 기관 쪽에서 1,5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가 기록됐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보시면 삼성전자 오늘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 밀렸지만 그래도 오늘 외국인은 계속해서 물량 담아내는 모습이 특징이었고요. SK하이닉스가 좀 더 많이 밀렸어요. 삼성전자에 비해서. 다음 코스닥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코스닥 오늘 2차 전지주들이 약세였습니다. 또 간밤에 미증시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하락세를 보였고 테슬라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에코프로 형제들 오늘 하락세 이어갔고요. 또 이외의 종목들에서는 지금 오늘 엔캠이 혼자서 굉장히 강하게 올랐어요. 20%대 수익을 거두면서 엔캠 같은 경우 시총 상위 5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코스닥에서는 약 1,100개 정도의 종목들이 다 하락했는데요. 내일 과연 양시장 반등 나올 수 있을지, 내일 반등이 안 나온다면 이번 주 후반 이 거래일, 목요일과 금요일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오늘, 내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못하면 다 죽습니다. 내일은 정말 너무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자, 지금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도 올라갈 수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긴 했지만 시간 외에서 상승한 종목들이 지속적인 모멘텀을 이어나가기에는 어렵다라는 걸 모두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자, 지수에 대한 설명을 안 드리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수가 지금 보시면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20일 이동평균선에 약간 걸쳐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보통 이 거래일 하락하면
하루 정도는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일은 양봉으로 끝이 날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추산된 내용일 뿐 내일 시장이 열려봐야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코스피는 그나마 양반입니다. 지금 코스닥은 난리가 났죠. 어디까지 빠졌느냐? 890.06포인트. 이탈해서는 안 되는 자리를 장중에 이탈시킨 게 아니라 갭을 하락시켜서 이탈시키고 그 아랫단에서 놀았다라는 거. 그렇다면 단기간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우하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바라보셔야 될 텐데, 자, 그렇다면 내일 주목해 봐야 되는 관련주들은 무엇이 있을 것이며 지금 현재 내가 보유 중인 종목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궁금증들 많으실 겁니다.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내일도 비슷할 수 있다. 무엇이 상승한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이 더 많을 수 있다. 하지만 코스피는 상승한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이 더 많아도 양봉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입니다. 왜? 개별주 중심의 장세가 일어나게 되면 그 수급은 오히려 쏠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은 상승을 보여주는데 그 외에 기타 종목들은 오히려 더 하락폭을 크게 키워내면서 하락한 종목이 상승한 종목보다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슈 중에 한 가지였었는데 이겁니다. 콜옵션이 마이너스 58% 빠졌는데 풋옵션이 75%나 올랐습니다. 뭐 거의 옵션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엄청 좋은 하루가 되셨을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야 되는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속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잘라서 보면 되겠죠. 뭘 봐야 됩니까? 거래소 기준으로 개인들이 사자세를 보였다.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었다. 외인 얼마 안 들어왔습니다. 별로 큰 차이가 없는 상황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외인 또한 마찬가지로 들어온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자금이 경색되지는 않았다.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거래대금이 붙었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왜? 그렇다면 이번에 하락한 이 차트의 내용은 거짓된 내용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하락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셨던 그 내용. 그러면 내일 무슨 테마, 무슨 종목을 봐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주실 텐데 반도체 어느 쪽이겠습니까? 소재, 부품, 장비 쪽, 그죠? 그리고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쪽까지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이다. 왜? 첫 번째, 제약바이오는 오늘 지수가 하락함에도 코스닥 기준입니다.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키 맞추기를 보여주면서 주가가 상승한 종목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어땠습니까? 제약바이오 다 울상이었습니다. 다들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바닥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한 가지 더, 지수가 상승할 때 추진체의 역할을 하는 게 제약바이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것을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지수가 하락할 때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게 누구다? 제약바이오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제약바이오 테마, 그리고 반도체 쪽 소부장주들은 왜 보느냐? 정부에서 2028년까지인가요? 5,067억 규모로 소재 부품주들이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그 지수로 인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만 이해하시되 다른 관련주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지수가 하락할 때 갑작스럽게 날뛸 수 있는 테마들이 존재합니다. 초전도체처럼 갑작스럽게 등장할 수 있는 테마 뭐가 있겠습니까? 말로 안 합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어떻게 보면 경제 방송에서 언급하기에 무서운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로 표현 안 드리겠습니다.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쪽 관련주들, 갑작스러운 휩소 현상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위험하다라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정치와 관련되어 있는 테마주들은 지금 소극적인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투자하실 때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은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오늘 뭐가 있었습니까? 스팸 관여 과다 종목으로 지정된 데이터 센터 관련주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데이터 솔루션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센지랩도 그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시간에서 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었고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다 보니 시간 외 또한 재미있는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 그렇다면 내일 마찬가지로 오늘 시간에서 상승한 종목들 내일 갭을 띄워놓고 윗꼬리 달아놓고 음봉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시간에서 상승했었던 종목군들보다 오히려 장 초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수급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아니라면 내일은 마찬가지로 단타 매매 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위험하다. 우하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반면에 코스피는 이 거래일 동안 조정을 받았고 내일은 양봉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코스피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신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또 전문가님께서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 봐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또 여기에 덧붙여서 4월 10일에 곧 있을 일정이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정치 관련주들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저는 여기서 그럼 궁금한 게 제약바이오가 오늘 또 오르지 않은 HLB나 알테오젠 같은 큰 종목들 있잖아요. 지금 들어가기 좋은 자리인가요, 그러면? HLB랑 알테오젠이 상승을 보여줬었던 거 알고 계시죠? 네. 꽤 길게 상승을 보여줬었죠. 아, 네. 그러면 그렇게 길게 어떻게 보면 차트라고 생각하고 그냥 보시는 거예요. 자, 네. 차트를 그려보겠습니다. 천천히 올라가다가 올라갔었던 기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낙폭이 과대가 됐죠. 그러면 해당 가격 구간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머무름이 끝나야 올라갈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지수가 너무 급하게 빠졌으니까 상승을 미리 보여준 종목들 말고 아직까지 바닥에서 빌빌거리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 종목군들 중에 영업이익이 적자를 5년을 기록했던 7년을 기록했던 상관없이 오전에 수급이 붙는다면 그 친구들이 내일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설명 드려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미 조금 상승한 종목들을 제외하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또 수급이 들어오는지 꼭 체크하시면 그 종목들이 내일 바라봐야 할 종목일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전문가님의 수익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오늘 정말 이 종목 하면 최인성 전문가님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바로 피롭틱스인데요. 오늘 정말 시장에서 강했죠. 이렇게 하락장에 피롭틱스 정말 강했습니다. 16%대 수익률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님이 제가 알기로는 27,000원의 매수가를 주셨고 또 26,000원까지 목표가를 비중을 나눠서 천천히 안전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고 또 유리기판 관련주였고 오늘 이렇게 또 시장에서 유리기판이 뜨거울 줄이야. 정말 저는 너무 신기했고요. 그리고 또 모니터랩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관련주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얘기하셨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또한 역시 오늘 17%대 상승하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5%대 수익률을 거뒀어요. 이런 하락장에서 전문가님 어떻게 이런 종목들 수익을 거둘 수 있었는지 이것도 토르기법인가요? 아닙니다. 자, 네. 첫 번째, 저도 배가 아프니까 네네. 피롭틱스 설명을 좀 드려볼 텐데 자, 매수한 가격은 27,000원입니다. 언제? 3월 29일, 지난주죠. 그런데 1차 매도하고 2차 매도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못 보신 건 바로 오늘 제가 언급했었던 이 내용만 못 보셨을 건데 자, 26,000원에 남은 물량 25% 익절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익절하고 났더니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29,400원까지. 와. 배가 아픕니다. 네. 많이 아픕니다. 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오전부터 저렇게 위험한 상황이 있는데 피롭틱스 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오전에 그렸었던 시나리오. 자, 네. 최종 익절한 시간은 9시 46분입니다. 그래서 피롭틱스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오전에 올라가네? 어라?
야, 이거 위험한데? 지수 빠지면 큰일 나겠는데? 하다가 여기에서 익절을 드렸는데 제가 그렸던 그림은 그거였습니다. 이거. 아. 시초가를 이탈하는 움직임. 그런데 어떻게 됐다? 내려오는 척 하다가 전고점 돌파. 그리고 또 올라가다가 저항선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전고점 돌파. 그리고 여기서부터 어떻게 됐느냐?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다. 왜? 매도는 예술이라고 하는데 예술적으로 잘한 것 같은데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수가 하락하니까 그로 인해서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이거 잘못하면 26,000원에 못 팔면 어디에서 팔아야 된다? 우리가 첫 번째 익절했었던 23,000원 이탈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더 들고 있었어도 됐었다. 역시나 시장의 흐름은 예측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올라가는 종목, 상승하는 종목, 수급이 달라붙어 있는 종목은 네. 지수가 빠지건 말건 상관없이 그냥 날아간다라는 거 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저도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하면서 또 새롭게 하나 배웠습니다. 전문가님이 주신 매도 타이밍 놓치신 분들은 오히려 더 수익을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또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아마 어떤 얘기하는지 잘 아실 것 같은데 또 그러면 이어서 모니터랩은 오늘 어떻게 이렇게 수익을 거두실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필옵틱스도 마찬가지고 모니터랩도 마찬가지고 전고점을 돌파해야만 진입할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왜 모니터랩을 지켜봤느냐? 오전에 필옵틱스로 학습이 끝났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끝났느냐? 전고점 넘어가서 상승하는 종목, 지수가 빠지건 말건 오히려 상승하는 종목으로 수급이 쏠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8,050원을 넘어가는 8,060원을 매수가로 지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체결된 시간, 제가 10시 20분에 언급을 했는데 10시 27분에 모니터랩이 체결이 됩니다. 체결이 됐는데 위로 살짝 올라가서 8,150원까지 찍어 놓은 상황에서 주가가 다시 내려옵니다. 다시 내려오면서 7,700원 신규 매수 가격 드렸습니다. 매수 가격 드리고 7,500원까지 낮춰놓고 손절가 잡고 대응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진입했을 때 잘 보시면 뭐라고 돼 있느냐. 손절 라인이 3% 하락시입니다. 그 3%의 가격이 7,79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7,800원까지 내려왔다가 반등하는 것을 보고 이거 변동성이 너무 커져 있다. 모니터랩은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모아 데이터나 데이터 솔루션의 주가가 오늘 시간에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눌리고 있는데 센즈랩과 모니터랩이 가는 것을 봤을 때 변동성을 확대시키긴 하겠지만 주가는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손절가를 7,500원까지 잡아놓으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한번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주가가 다시 눌렸을 때 7,700원에서 7,800원 구간이 난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장기 추세로 봤을 때 하락했다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위치가 뭐였다? 박스권이 되는 자리가 바로 7,700원에서 800원 사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돌파해야 시세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2시 6분부터 시세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 안 보이실 거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이너스 5,997주가 찍혔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마이너스 5,900주까지 순매도량을 줄이기 이전에 순매도로 잡혀 있었던 마이너스 매도 물량이 마이너스 76,000주가량 됐었어요. 그런데 이 물량을 삽시간에 순매수로 전환시키면서 마이너스 5,000까지 왔다라는 거 얼만큼을 샀다? 그 짧은 시간에 7만 주를 순매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모니터랩 프로그램 이래야 순매수로 전환되겠습니다. 아무도 안 사니까 프로그램이 쓸어 담네요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8,3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 내용들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왜 나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인지에 대해서 제가 그냥 무턱대고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노란톡에서? 아니겠죠. 다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고 지금 이 종목을 분석했을 때 이 내용이 가장 핵심이 중점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저에게 화답을 주셨습니다. 전문가분이 이렇게 중간중간 상황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는 내용을. 그래서 더 불이 붙었죠. 어떤 식으로. 관심도 불러일으켜 놓고 또 매도하겠지만 프로그램이 매수 물량이 이게 다가 아니다. 왜? 다른 창구로 매집한 물량 익절하려고 프로그램으로 장난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매 동향 잘 지켜봐야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파샬로 올려드린 거예요. 마이너스 5천까지 내려왔었죠. 순매수량이. 그런데 마이너스 14,000. 그리고 사진을 올려드리자마자 또 얼만큼? 마이너스 2만. 거기에 시간이 얼마 안 지났는데 마이너스 5만 9천. 6만, 7만까지 빠르게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난제 종목이었지만 상승을 맛볼 수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고점 8,250원을 넘어가면 사고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누가 샀습니까?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프로그램이 올려놓은 그 상승분에 전고점을 넘어가니까 얼씨구나 하고 진입한 사람 누구? 개인들. 개인 투자자들, 여러분과 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7,250원이 넘어간다라는 냄새를 맡고 어디까지 샀다? 8,300원까지 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넘어가지 말아야 할 자리를 넘어버렸다. 위험하게. 2시 30분 이후 넘겨야 바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위치인데 그 자리를 넘겼다라는 건 2시 30분 이후부터 위험한 상황이 도출될 수 있다라는 예시, 암시를 드린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종가 7,7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게 끝이었나요? 아니죠. 나와선 안 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스팸, 먹는 햄 아닙니다. 스팸, 관여, 과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 시세를 조장하기 위해서 들어왔다 나갔다 생쇼를 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모니터랩의 주가가 변동성이 확대됐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또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거. 데이터 솔루션. 모니터랩만 아니었으면 오늘 시간에서 약보합이 아니라 1, 2% 정도 상승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랩에서 스팸 관여가다가 나왔는데 모니터랩이 무슨 관련주입니까? 데이터 센터 관련주죠. 그렇다 보니 모니터랩 시간에서 5%까지도 하락을 보여주면서 데이터 솔루션, 모아 데이터 마찬가지로 시간에서 안 좋은 흐름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일 모니터랩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 스팸 관여과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시간에서 5%가량 하락했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는 못해도 마이너스 2% 이상 하락해서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모니터랩을 버려야 되느냐? 버리시려면 언제? 버릴 수 있는 시간은 장전 시간에서 버리셔야 될 겁니다. 이 장전 시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8시 30분부터 40분까지인데 우리가 이 30분의 물량을 먼저 걸기 위해서는 8시 29분 40초쯤부터 매도를 신명나게 눌러야 되겠죠. 그래야만 우선적으로 장전 시간의 호가창에 매도 물량이 걸릴 것인데 그 매도 물량이 걸린다라고 해서 그 물량을 누가 사줄지 그것 또한 미지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초가가 형성되는 가격을 봤을 때 마이너스 3%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시간 외에서 하락한 것보다 적게 마이너스가 찍힌다면 그 종목 아랫골이 깊게 받고 다시 올라온다. 그런데 어느 가격이 가장 중점적이냐? 7,320원이라는 가격 기억하십시오. 7,320원 아래로 빠지면 그 자리는 뭐가 됩니까? 스팸 관여과다. 거기에 시간의 단일가 하락 다 필요 없고 7,320원보다 주가가 아래로 내려가면 그 자리는 숨도 쉬지 말고 매수해야 되는 자리가 됩니다. 물론 추가 매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7,320원에 대한 언급을 했었는데 자, 제가 가져온 사진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만 네, 여기 있네요. 자리 나쁘지 않습니다만 7,320원까지 밀려준다면 추가 매수 고려해서 비중을 조절하셔야 됩니다라는 내용.
1시 26분에 언급드렸습니다. 그래서 7,320원 아래 단이라면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모두 다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같이 보셔야 되는 건 무엇이다? 데이터 솔루션, 센즈랩, 모아 데이터, 위치 같이 보면서 그렇게 대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시간에서 많이 빠졌고 많이 빠진 만큼 갭이 하락을 했지만 그 갭이 하락한 만큼 다시 올라설 수 있다. 그 말인 즉 낙폭과대 종목을 매매해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낙폭과대 종목 보통은 추천 잘 안 합니다. 왜? 위험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지만 모니터랩처럼 스팸 관여가다라는 이슈로 시간에서 하락한 종목들은 다시 내일만큼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오히려 양봉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어떤 식으로 핸들링을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어떻게 하셔야 될지 안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QR코드 스캔하셔서 참여 코드 0721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모니터랩 종목, 전문가님이 자동매매 추천 종목으로 나갔던 종목이에요. 자동매매가 생각보다 여러분 되게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색 한번 해보시면 하는 방법 나오고 또 노란톡방 안에서 도와주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모르겠으시면 노란톡방에 많이 궁금하신 거 전문가님께 직접 여쭤보셔도 좋습니다. 상단에 또 전화번호도 나가고 있으니까요. 위 번호로도 전화 많이 해주시면은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모니터랩 7,320원 기억하시고요. 이 자리 아래로 이탈한다면 추가 진입이나 재진입, 신규 진입 모두 가능하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로 같이 넘어가 볼게요. 네, 전문가님과 함께 그럼 이제 앞으로 정확히 어떤 업종, 어떤 재료를 가지고 또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또 역시나 또 반도체 가지고 와주셨어요. 네, 반도체입니다. 자, 반도체인데 로체 시스템즈는 월요일 날도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이죠. 네. 자, 그런데 왜 또 들고 나왔느냐? 네. 그것은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 이 내용들 물론 로체 시스템즈를 신규 진입하는 관점에서는 중요하지만 이 종목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전고점 이미 넘어갔고요. 고점 놀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1,460원 가격이 보이십니까? 네. 이 가격이 바로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인데 해당 가격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으며 오늘도 마찬가지로 11,230원이라는 종가를 만들었는데 한 가지 더 거래대금도 붙지 않았기 때문에 로체 시스템즈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수익률이 11%밖에 나오지 않았어도 제가 시황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주목해봐야 되는 건 반도체 소부장과 제약바이오들 중에 최근 20거래일 이내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지 않은 종목이면 더 좋다. 그렇게 언급을 드렸는데 로체 시스템즈 마찬가지로 지수가 반등하면 오히려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는 종목이 된다라는 설명을 드려보기 위해서 나왔고요. 네.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되는 건 내일 장세의 흐름에 따라 로체 시스템즈를 진입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만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입하셨다면 1,460원을 이탈하게 됐을 땐 필수적으로 손절하셔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가지고 나온 종목 HB솔루션입니다. HB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제가 방송에서 언급했었던 반도체 장비 관련주입니다. 그런데 HB솔루션은 왜 가지고 나왔을까? 같이 한번 보시죠. 전고점 한참 멀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올라갈 가능성 보여집니다. 어디까지? 6,180원까지. 그렇다면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느냐? 로체 시스템과 똑같습니다. 거래대금 조금 붙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오늘 개파락한 거는 지수의 영향으로. 그런데 양봉으로 끝났으면서도 어제 종가보다 높이 끝났다는 건 무엇을? 지속적인 상승 추세로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고점, 차트에 보이지 않지만 600일 차트에 보여줬었던 전고점에서부터 흘러내려서 조정받고 상승 추세로 움직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 마찬가지로 수익률 7%가 아니라 6,180원까지 지켜볼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전문가님, 네. 그럼 6,180원까지 가는 기간은 얼마나 단기로 잡고 계세요? 아니면 얼마나 잡고 계세요? 예상대로 내일 지수가 반등을 보여준다면 내일도 도달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내일도. 하루 만에요? 하루 만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혹시 내일 저 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전고점까지 갈 수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좋나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매수는 기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토르 기법을 통해서, 그죠? 그런데 매도는 예술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예술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로체 시스템즈 설명드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6,180원을 넘어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질문을 주셨죠. 네. 넘어갔을 때 종가가 6,180원보다 높으면 네. 홀딩. 그런데 윗꼬리만 달아놓고 종가가 6,180원 아래로 빠지면 익절입니다. 네. 그리고 6,180원을 넘어서 끝났을 때 우리가 거기서부터 판단하는 거, 방금 우리 아나운서님이 질문 주신 거, 전고점까지 넘어갈 가능성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주셨죠? 여기서부터 6,18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서 어떤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 야금야금 올라가야 된다. 그런데 야금야금 올라가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분명히 중간에 올라가다가 조정받거나 하락했다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락은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변동성을 확대시키기 위한 세력들의 투매 조장일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6,18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끌고 가볼 수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네.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것. 6,180원을 넘어갈 때 절반 익절. 그죠? 네. 그런데 종가가 6,180원 위면 남은 물량 홀딩. 하지만 6,180원에서 익절을 했는데 종가가 6,180원보다 낮다면 남은 물량 언제 익절? 3시 20분 기준으로 6,180원보다 낮으면 3시 20분에 지정가로 되어 있는 주문 유형을 시장가로 변경하셔서 던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그렇게 던졌을 때 체결되는 시간은 언제? 3시 30분에 장중 동시효과가 동시에 체결되면서 매도가 되실 거라는 거. 그래서 6,180원, HB솔루션은 6,180원이라는 것만 기억하신다면 충분히 대응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로체 시스템즈 얘기해 주셨고 또 HB솔루션 얘기해 주셨는데 HB솔루션 같은 경우는 6,180원을 정확한 기준을 삼아서 이 선을 종가가 아래로, 이 선을 아래에서 종가가 마감되면은 여러분 시장가로 바로 익절하시고요. 그 위에서 종가가 마감된다면 더 전고점까지 올라갈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또 빠르게 다음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핑거 스토리 종목이네요. 이것도 지난 방송 때 얘기해 주셨던 종목이잖아요. 맞습니다. 핑거 스토리도 마찬가지인데 시장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 반도체 아닙니다. 네. 웹툰, 웹소설, 미디어 관련주인데 시장을 역행하고 있어서 제가 오늘 들고 오. 나왔습니다. 왜? 리뷰 종목인데 이런 전문가 못 보셨을 겁니다. 마이너스 찍혀 있는 종목을 리뷰하겠다고 들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자, 왜냐?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핑거 스토리. 지금 현재 주가 위치가 어딘가요? 너무 바닥인 것 같은데요. 바닥이죠. 네. 2,715원을 찍은 이후에 자, 2,715원이 10월 중순입니다. 그러면 11월, 12월, 1월 달까지는 주가가 못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전저점 이탈한 적 없으면서 주가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익절하는 가격을 잡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핑거 스토리를 왜 가지고 나왔느냐? 이겁니다. 토르 신호가 포착된 건 언제? 3월 27일. 지난주 수요일 날 종가 4,115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2.79% 손실 중이에요. 손실 중인데 왜 들고 나왔느냐? 시간을 역행한다, 지수를 역행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오늘 버텼습니다. 버티면 안 되는 종목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버텼습니다. 개별 종목, 몇 종목이나 마이너스였습니까? 1,000종목이 넘게 마이너스였죠. 맞아요. 그런데 핑거 스토리 양봉입니다. 오. 이 종목 뭔가 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지시겠죠? 누가? 세력이 뭔가 하려는 겁니다. 지금 지수를 따라서 하락시킬 수 있겠죠. 그런데 지수의 하락분을 똑같이 가져가다가 지수가 지금보다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게 되면 핑거 스토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저점 이탈합니다. 그런데 이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수가 크게 하락할 때 자리 지키고 지수가 반등할 때 빠르게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전 가격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렸던 4,115원보다 낮은 4,000원의 가격에 종가가 형성이 됐지만 그래도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안내드리기 위해서 핑거스토리는 매수 관점으로 들고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똑 전문가님 질문이 있어가지고 네. 오늘 너무 질문이 많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니 제가 너무 네. 궁금한 게 이게 이동평균선 이게 단기 5일선이 맞죠? 아닙니다. 이거 121선입니다. 아 그래요? 여기 빨간색이 단기 5일선이고요. 아. 20일. 제가 차트에 표현해놓은 이동평균선은 네. 5일과 20일 그리고 120일 한 아. 가지 더 위에 300일 그리고 네. 하나 더 있습니다. 600일이 있는데 600일은 검은색이고 아직 안 보이신다라는 것까지 설명드릴 수 네, 있겠죠. 그러면 이게 300일이면 지금 어쨌든 역배열인 거 아니에요? 정배열은 300일은 아니죠? 역배열인데 네. 300일 같은 경우에는 장기 추세를 보기 위한 것도 있지만 300일 차트까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올라가다가 네. 300일과 만나는 지점이 생길 거예요. 그 지점에서 우린 익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돌파를 못하면 정배열로 돌아설 네. 때 보통 자 차트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해당 선이 300일 추세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려오죠. 주가가 위로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박스권이 필요해요. 왜? 추세를 300일치를 전환시키기 위해선 그만큼의 시간 동안 300일 이동평균선의 가격보다 높은 위치의 주가가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해당 가격이 생겨야 정배열로 돌아설 텐데 우리는 300일을 맞고 돌파한다 하더라도 중장기로 봤을 때 어떻게 된다? 300일 추세를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진입하면 되겠습니까? 추세는 단기간에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내려오겠죠. 네. 쭉쭉쭉 내려올 겁니다. 쭉쭉 네. 내려오다가 정배열로 전환되는 그 시기부터 어. 집중해서 볼 수 있겠지만 단기 매수 관점으로서는 120일 이동평균선 정배열로 돌아섰고 오. 20일 이동평균선 정배열로 돌아서 있는 상황에 네. 5일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지금 혼자 네, 난리 부르스를 따라가네요. 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5일 이동평균선 무시. 왜? 아, 보통 네. 개별 종목들 그리고 중소형주들은 5일선 안 봅니다. 그럼 뭔가요? 5일선을 표현해 놓은 이유는 네. 대형주들 판단하기 위해서예요. 아, 대형주의 왜죠? 상승 추세를 판단하기 네. 위해서인 이유가 뭐냐면 대형주들은 변동성이 크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움직임 자체가 작게 나옵니다. 음. 그래서 5일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5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5일 동안 오늘을 0일이라고 기산을 잡았을 때 하루, 이틀, 3일, 4일 치의 종가 가격을 더한 다음에 5로 나눈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평균이 이동평균선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20일 마찬가지. 20거래일 동안의 종가 가격을 모두 더해서 20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게 22동평균선입니다. 네. 120일 마찬가지. 네. 120일 동안의 종가 가격을 모두 더해서 120으로 나눈 것이 이동평균선의 현재 가격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일이 정배열로 돌아서고 있다는 건 핑거스토리 단기간의 상승은 보여주지 못하겠지만 역배열 추세인 300일 이동평균선까지 올라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 오. 거기에 지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개입해 있다? 세력의 개입이 확인됐기 때문에 핑거스토리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2% 손실 구간이어도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핑거스토리는 지금 4,000원에 진입하신다 하더라도 저는 4,115원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2% 정도 할인된 가격에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얘기해주신 핑거스토리 지금 시장에서 마이너스권의 흐름을 보였지만 아까 차트로 보셨다시피 바닥권에서 정말 들어가기 좋은 자리다라고 얘기해주셨어요. 또 300일 선까지 가다 보면 그 300일 선에 닿는 그 순간까지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 오늘 이렇게 지수가 빠졌음에도 잘 버틴 종목 중 하나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은 TCK 보도록 할게요. 네, TCK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아, 오늘이 네. 마지막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차트의 모양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선들을 몇 가지 그어놨었죠. 첫 번째,
위에 있는 빨간색 동그라미 그리고 중간에 있는 파란색 동그라미 아래쪽에 있는 녹색 동그라미까지 지켜보셔라. 그런데 파란색 동그라미는 이번에 넘어간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빨간색 동그라미의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익절하셔야 된다. 왜? 주가는 다시 95,700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욕심이 난다면 11만 1,200원에서 1차 매수 그리고 95,700원에서 2차 매수 하셔서 평균 단가 낮추고 다시 13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익절하셔도 된다라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왜 오늘이 마지막이냐? 네. 13만 1,500원 어제 이탈했죠. 오늘 양봉을 만들어내긴 했습니다만 13만 1,500원 위로 올려놓지 못하고 12만 8,900원의 종가를 형성하지 않았습니까? 거래 대금도 줄어들어 있지만 원칙적으로 파란색 저항선조차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종가 가격이 최종 익절 가격이 된다라는 것. 그렇다면 자 35거래일 동안 메가토리 기법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입니다. 보통 메가토리 기법으로 1차, 자 메가토리 기법은 1차 5%, 2차 검은색 저항선, 3차 파란색 저항선에서 매도하고 남은 12.5%의 물량은 지갑에 들고 계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5% 검은색, 파란색까지 도달하는 기간이 보통 일수가 아닙니다. 거래일 기준으로 50거래일 정도까지도 지켜봐야 되는 것이 메가토리 기법입니다. 왜? 바닥에서 잡혔고 서서히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35거래일 만에 파란색 저항선 윗단까지 올라왔다라는 건 단기간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종목이다. 그리고 오늘 종가 기준입니다. 큰 상승을 보여줬었던 어제의 고점이 아니라 오늘 종가 12만 8,900원까지 상승률 34.69%. 그렇다면 재세금을 뒷자리 그냥 과감하게 빼죠. 34%의 수익을 맛보면서 TCK는 이제 그만 놓아주기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방송에서 얘기해 주셨던 종목 중 하나잖아요. 흑연 관련주 TCK 같은 경우는 34%의 수익률을 거두셨고 이제 그만 정리하는 종목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의 이러한 종목들 어떻게 포착하셨는지 토르기법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토르기법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네.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자, 네. 왜냐? 오늘 가지고 나온 이 종목이 여러분들께 오히려 더 구미가 당기실 거예요. 토르기법 백날 설명드려봤자 방송에서 얘기해봤자 네. 여러분들이 저한테 해당 조건 검색식 수식을 받으셔서 차트에 표현을 해놓지 않으신 상황에서는 아무리 들어봤자 그래서 그게 뭔데? 맞아요. 그죠? 그거 다 언제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다.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지 페이지가 60페이지가 넘어요. 네. 근데 그거 다 일일이 보면서 익히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냄비 받침으로 쓰셔도 됩니다. 가지고만 계시면 언젠가는 펼쳐보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라면 끓여서 냄비 네. 받침으로 썼는데 젖었다. 윗장 젖으면 한 장 떼버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다음 장 보게 된다라는 맞아요. 겁니다. 그렇게 라면 60번만 드시면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지 받으시고 수식 받으시고 조건 검색식 받으셔서 표현을 해 놓으셔야 최인성이가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 토르 기법이 뭐구나. 그리고 오색선은 어떻게 이용하는 거구나. 그리고 언제 진입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의료기기 관련주, 오. 반도체 관련주, 네. OLED 관련주 뺄게요. 네. 아시죠, 이제는? 네. 자, 자동차 부품 관련주 이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수가 하락하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조금 제외시켜 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의료기기와 반도체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종목이죠. 네. 의료 AI로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과도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거대한 섹터 안에서는 순환매가 일어날 수 있지만 오늘 의료 제약바이오 쪽에서 상승이 나왔었다라는 거 모두가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해당 기업이 무엇을 하는 기업이냐? 반도체 프로브 카드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기업인데 어떤 프로브 카드냐? 낸드 플래시용 그리고 검사 장비용. 검사 장비로 볼 수 있는 게 자동차 쪽과 반도체 의료기기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낸드 플래시 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 무엇이다? 매출의 약 95%가 SK 하이닉스와의 거래에서 발생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SK 하이닉스와의 거래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건 무엇이다? 낸드 플래시다. 그런데
의류 쪽 말씀드려야 되겠죠. 마이크로 니들 관련 사업과 MEMS 기술력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및 의료기기 분야 제품의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다라는 내용 때문에 의료기기와 연관성이 생겼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슈. 삼성 디스플레이와 OLED 패널 검사용 프로브카드 제작 관련 개발을 협의하는 중이다. 그렇다면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삼성까지 잡아 넣는다면 매출도 양분화가 될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SK발 훈풍이 있을 때에는 SK 하이닉스를 따라서 삼성발 훈풍이 있을 때는 삼성을 따라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종목이 된다는 것인데 아직은 SK 하이닉스 쪽에 취중이 되어 있으며 오늘 SK 하이닉스가 몇 퍼센트 하락했습니까? 3%대. 그죠? 3% 조금 넘게 하락을 보여줬죠. 그런데 해당 종목 가장 중요한 위치가 있습니다. 어디? 상장됐을 때 첫날의 고점 35,500원. 그런데 주가가 내려왔을 때 이 자리가 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자리를 시간이 지나면서 봤더니 뭐가 된다? 이제는 저항선이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왜? 과거에 지지선의 역할을 했던 그 자리가 네. 이탈이 됩니다. 이탈이 됐는데 다시 올라오면서 닿는 그 자리, 저항이 됐죠. 네.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항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격 얼마? 16,920원.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가격 어디입니까? 14,810원이에요.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마이너스 3%나 빠졌는데 이 종목 오늘 7% 올랐습니다. 거기에 거래 대금도 줄어들었고요. 어제 그 폭락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그죠? 어제 반도체 관련주들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종목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겠다는 욕구가 아직까지 꿈틀댄다라는 거. 네. 어디까지만 봐도 된다? 16,920원까지. 그러면 오늘 7% 올랐으니 22.79%가 올라간다면 총 어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15%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고 1차 익절 자리를 잡아볼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이 종목 지켜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해당 종목의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안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가님 옆에 있었던 QR코드 지금 제 아래로 나와 있죠. QR코드 스캔하셔서 참여 코드 0721 누르고 입장하시면 이 7글자의 히든 종목 빠르게 알려주신다고 하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 16,92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바로바로 시장에 곧바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안전하게 대응하실 수 있거든요. 또 주식 상황,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시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들어와 보시면 아마 빠르게 이해하시고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희 오늘 이야기들 많이 했는데 종목명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전문가님. 비밀인가요? 아, 비밀은 아닌데 네. 애교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애교요? 네. 애교 너무 어려운데요. 저는 안 보고 있겠습니다. 너무 어려운데요, 애교? 저 말고 시청자분들 보시라고 제가 또 이런 주문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보여주시죠. 얼굴이 애교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그냥 빨리 공개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마이크로 투나노입니다. 오. 이 종목 얘기 듣겠다고 저렇게 안 좋은 거 보시면 눈 버리니까 우리 종목명 알고 네. 내일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마이크로 투나노 종목 네. 알려주셨습니다. 매수가도 알려주셨고 또 목표가, 1차 목표가도 알려주셨으니까 시장 대응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코즈부 투나잇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일 또 저희 코즈부 투나잇과 함께 하시면서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